안녕하세요. 오토기 김정민입니다. LG에서 그램 2021년형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인치로 사이즈를 또 변경을 했네요. 기존의 그램 17에서 16인치로 사이즈를 변경하고 16:10 화면비, 그 다음에 WQXJ 해상도 2560에 1600 해상도를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1.16kg의 무게를 실현했다. 이 샘플은 제가 거래를 많이 하는 유통에서 이 사전에 샘플로 받았던 제품을 좀 대여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받아서 이제 월요일날 다음 주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만 내부 구조만 살짝 분해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절대 고장내면 안 된다. 이거는 회사 재산이기 때문에 약속하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구성 테스트는 못하고 그거는 제가 제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직접 마음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살짝 분해만 해놨고, 기존에 이제 제가 쓰던 그램 17, 요 제품이고요. 요게 이제 새로 나온 그램 16 제품입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봤더니 일단 메인보드가 이렇게 보시면은요, 완전히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지 구성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플럭이 올라가면서 메인보드 고정형으로 직접 돼서 이렇게 고정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램 21부터는 메모리 업그레이드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M.2 슬롯을 2개 이렇게 집어넣고 SSD를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장점은 그대로. 그 다음에 둘 다 레인4를 지원을 합니다. 고속 M.2 NVMe SSD를 양쪽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점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뭐가 다르냐면 요 썬더볼트 2개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썬더볼트 2개로 만들어 놓은, 기존에 하나였는데 USB 3.0 규격이었죠. 근데 이걸 썬더볼트 4.0 규격으로 집어넣고요. 이걸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보드 보니까 이 페이지 구성도 그렇고요. 다 완전히 새로 설계를 했네요. 그래서 사이즈도 다릅니다. 보통 기존의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변경하더라도 내부는 변경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케이스 관리만 하고 프로세서 타이거레이크 11세대 인텔 타이거레이크 요거만 이제 변경을 해서 보통 적용을 하는데, LG에서는 이제 신제품에 맞게 메인보드를 완전히 다 설계를 변경을 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눈에 띄는 게 초경량 컨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은 이 발열 제어가 좀 불리하죠, 구조상.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쿨링 시스템을 굉장히 얇고 가볍게 집어넣어야지만 극강의 경량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스로틀링을 통해서 이 성능 하락폭이 조금 거슬리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보시면 히트 파이프가요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요, 두 모델이 확 차이 날 정도로. 이 RHEP 면적은 뭐 크게 차이 없는데 이 히트 파이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액체 냉매가 있어서 온도가 오르게 되면 기체로 해서 이쪽으로 빠르게 열을 옮겨서 RHEP를 통해서 열 분산시키고 쿨링팬으로 빼는 그런 구조죠. 이게 좀 달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쿨링팬을 보니까 쿨링팬 사이즈도 많이 커졌네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날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촘촘한데, 여기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 폴리머라고 해서 이 액정에 들어가는 리퀴드 크리스탈 요거를 에폭시하고 섞어서 경화를 시키게 되면 플라스틱보다 대체적으로 강화 플라스틱 대비 한 5배 정도 강성이 높아집니다. 강성이 높아진다는 건 얇게 써도 잘 견딘다, 그리고 효율이 높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볍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소음도 조금 줄어들면서 빠르게 열을 배출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전체 쿨러 면적도 커졌어요. 그래서 요 쿨링 시스템이 더 강화됐다, 메인보드를 새롭게 설계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80Wh. 똑같습니다. 이게 17인치에서 사이즈를 줄였지만 요거를 75, 72 이런 식으로 줄이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 배터리 오래 사용하는 부분은 좋아하시는 분들, 휴대 노트북에서 이게 사실은 큰 결정적인 경쟁력이 되죠.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피커는 모듈 차이가 크지 않는데 완전히 구조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피커 들어보니까 상당히 스피커 성능이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전에 그램 스피커 성능이 사실 좀 불만이었죠. 워낙 경량화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이즈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무게감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 쪽에 좀 더 견고한 출력을 낼 수 있도록 구조가 변경된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판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후면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후면으로 빠져나가긴 똑같이 빠져나가는데 이쪽 하부 쪽에다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외부 공기가 그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후면으로 효율적으로 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좀 더 만들어 놔가지고 후면 쪽으로 열기가 빠져나가기 좋게 설계를 좀 해놓은 그런 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소재는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가 요거는 이제 약간 붉은빛이 도는 화이트고 요거는 약간 푸른빛이 도는 화이트입니다. 얘가 좀 색온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렇게 색온도가 높다는 것은 그 화이트 컬러를 칠할 때 레이어가 하나 둘 더 칠해져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높이게 되면 이제 도료가 더 두껍게 들어가고 또 여기 코팅이 좀 더 거칠거칠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묻거나 뭐 이렇게 오염물질 묻어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덜하다는 거죠. 기존에도 오염물질이 잘 안 묻었어요. 그리고 케이스가 잘 흠집이 안 나서 이렇게 좀 가지고 다니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보통 요거 이제 그 PPF로 붙여가지고 보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들고 다닐 정도로 이 표면 강성이 좋았습니다. 이 두껍게 도료가 칠해져요. 물론 요거 마그네슘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강화 플라스틱처럼 보이는데 다 마그네슘이에요. 저희가 이전 리뷰에서 다 깎아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온전한 상태에서 그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구성 테스트는 제가 사서 하겠습니다. 사서 한번 표면 같은 것도 한번 긁어보겠고,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도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해도 그냥 표면이 여기 보시면 살짝 긁히는 정도예요. 드라이버로 지금 막 쌩쌩 긁었잖아요. 제가 사진으로 이게 안 나올 정도로 사진이 나오나 이게? 네. 그 다음에 막 이런 걸로 이렇게 하트 예. 예. 이렇게 막 찍어도 보면 잘 표시가 안 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예. 요거 사진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네. 여기에서 좀 더 표면이 강화가 됐다고 하니까 요건 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샘플이라서 그렇게 막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거보다 더 레이어가 강화됐다고 하고 표면이 더 거칠거칠하다고 하니까 요거 들고 다니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그 그램 17이 디스플레이가 컸고요. 17인치로 16대 1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도가 2560에 1600이었어요. 이 2560에 1600은요 굉장히 해상도가 기존의 그 프로 HD 1920의 1080 해상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해상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해상도가 높으면 이제 PPI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은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고해상도를 쓰지 않습니다. 왜? 해상도가 높게 되면 픽셀이 많아지니까 이 그래픽 칩셋이 이 FPS 이게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게임 노트북 시킬 때 아무래도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이제 고해상도를 많이 선호를 안 하고 대신 이제 주사율 리플레시 주사율을 더 중요한 요소로 보죠. 그래서 144, 120 이런 주사율에 시중을 하는데 그 게이밍이 아닌 일반 작업용 노트북, 사무용 노트북은요 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맥북 그 프로를 선호하시는 이유도 맥북 프로에 들어갈 레티나 디스플레이 품질이 좋고 색감, 컨트라스트 비, 피도 이런 게 다 우수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16대 10이라서 이 세로 쪽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요 엑셀 같은 거 펼쳐보시면 이게 프로 HD, 요게 WQXGA입니다. 그러니까 1920에 1080, 2560에 1600. 그럼 픽셀 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어떻게 계산해 보시면 되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저 직사각형 면적은요. 곱하시면 됩니다. 픽셀 수를. 1920에 1080 곱하면은 207만 3,600 정도 되죠. 네, 그런데 2560에 1600을 곱하면은요 409만 6천 픽셀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1.97배, 다시 말해서 약 2배 정도 되는 픽셀 양이에요. 그러니까 픽셀이라는 게 화소 개념 있지 않습니까? 화소. 그래서 뭐 1000만 화소, 2000만 화소, 3000만 화소. 그러니까 이 1920에 1080은 207만 화소. 그 다음에 WQXGA는 409만 화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화소가 빨로파, 이 세 개 픽셀로 돼 있어서 그게 하나를 표시를 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디지털 카메라에서
화소하면 1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게 꼼수예요. 이렇게 좀 화소가 픽셀이 많아 보이게 하는. 색을 표시하려면 한 가지 색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LCD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서 백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지면 이제 컬러 필터를 통해서 그 빛의 양을 각도를 조절을 하면서 그 색을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픽셀이 다 필요해서 그 세 개가 다 있어야 색을 표시를 하는데, 그냥 보통 관례적으로 그냥 뭐 세 개 픽셀을 다 하나씩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FHD는 207만 화소, 그 다음에 W2XG는 409만 화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배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면적이 뭐 2배 크면 뭐 정밀도라든지 PPI랑 비슷해지니까 뭐 세밀한 어떤 출력, 그냥 크게 볼 수 있는 장점만 있는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요 15인치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15인치 모델보다 오히려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작아요. 가로 길이가 더 작습니다. 얘가 그 옛날 구형 모델을 가져온 게 아니라, 보시면 슈퍼 슬림 베젤이 위아래로 적용되고 옆에도 적용되어 있는 최신 모델인데요. 이 15.6인치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리고 가로 사이즈는 뭐 살짝, 이게 16대 10이니까 살짝 큰 정도죠. 이런 사이즈에서 해상도가 2배 더 많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고해상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경쟁력이죠. 맥북 프로 레티나 선호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상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그래픽이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표시가 됩니다. 뭐 텍스트가 너무 작아지잖아, 눈 아프지 않아? 윈도우 7까지는 이렇게 윈도우 환경에서 확대하고 축소하고 그러면은, 이 픽셀은 이 CRT 모니터랑 달라서 이게 픽셀 단위에 딱딱 맞춰가지고 텍스트를 표시를 하기 때문에 커졌다, 줄었다, 이 규정 해상도 이외의 해상도에서는 약간 번짐 예정이 있었는데, 윈도우 10부터는 뭐 그런 것들도 잘 조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처럼 이제 윈도우도 그런 기능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진 않아요. 뭐 125%, 뭐 150% 이렇게 높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필요할 때 코드, 뭐 매개 변수, 뭐 매트릭스 이런 것들 보셔야 되거나, 아니면 엑셀을 통해서 뭐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 또 듀얼 모니터를 쓰셔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 고해상도 모니터는 매력이 상당히 큽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그 17인치의 그 좀 뭐랄까요, 벌키한 느낌. 이게 좀 벌키해요. 다 좋은데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려다 보니까 들어가는 가방이 많이 없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15인치 중에서 가장 노멀한 케이스인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가로도 빡빡하지만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퍼 열고 다녀야 되는. 결국은 이제 흠집이 잘 안 나니까 좀 그냥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15인치 노트북하고 똑같이 그냥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요. 15.6인치. 그러면서 16인치로 사이즈가 커지고 해상도도 2배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점들이 개선이 돼서 출시가 됐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맥북 프로가 15.6인치, 16인치로 커졌을 때 이 외형적으로는 변화가 없이 화면 사이즈만 커진 것만 해도 사람들이 와, 편리해졌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5.6인치에 비해서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거의 2배 정도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뭐 좀 더 확장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 개선점을 보니까요, 키보드가 많이 달라졌어요. 키보드가 사실 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만들더라고 키보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식감도 좀 낮고, 그래서 장시간 키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웠었는데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키감 눌리는 것도 일반 15.6인치 노트북에 준하는 수준이고요. 키감도 좀 더 짱짱해진 것 같아요.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바뀌었고요. 베젤도 보시면은 이 그램 쓰시는 분들이 그 전에 이제 어떤 점들이 아쉬웠냐면, 워낙 얇고 가볍다 보니까, 또 17인치는 굉장히 이렇게 화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중간에 이렇게 키보드 자국이 남는 그런 현상들이 간혹 발생이 됐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모델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요즘 의식한 것 같아요. 베젤을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파놨습니다. 그래서 닫혀 있을 때 충분한 공간을 띄워서 디스플레이에 키보드 자국이 묻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변경을 좀 했네요. 터치패드 사이즈도 55% 정도 키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베젤을 보면은 뭐 상하 좌우 다 냈습니다. 그냥 군살 잘라낼 수 있는 거 다 잘라냈네요. 엔지니어 샘플이기 때문에 이게 성능 관련해가지고는 실제 제품이 출시가 되면 그 제품을 가지고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양산하는 모델하고 이렇게 시스템 구성이나 뭐 메모리 스토리지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이 바뀌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만 좀 확인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램 2021에서 달라진 점은 16인치로 바뀌었다는 점. 그러면서도 화면 B 16:10을 그대로 유지했고 프로 HD 대비 2배 해상도에 해당하는 W2XGA가 들어가 있어서 비슷한 15.6인치의 비슷한 사이즈로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에서 2배 해상도의 고해상도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색감 제한력도 기존의 sRGB 기준이 아니라 DCI P3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99%에 해당하는 색 제한율, 요걸 sRGB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1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색감 제한력도 좋아졌고 휘도도 좀 더 밝아졌다 그러고,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비도 높아서 액정 품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안쪽에 벌키한 느낌하고는 달리 좀 짜여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보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요. 네, 그죠? 포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USB 3.1 단자 2개 배치되어 있고요. 새롭게 UFS 메모리가 채용이 됐습니다. 마이크로 SD 메모리도 호환이 되는 규격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HDMI 단자, 그 다음에 썬더볼트 4.0 단자, 3.5파이 오디오 단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거 레이크 i7 11857 프로세서는 정식 제품이 나오면 성능과 달라진 부분, AI 성능이 강화됐다 그렇죠. AMD 라데온 7 4800U가 8코어 16스레드예요. 그래서 이 코어빨로는 지금 인텔이 명함을 내지 못합니다. 10나노 공정이고 AMD 라이젠 7은 7나노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비빌 수 있느냐, 이거 노트북 시장에서 역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인텔도 이 클럽바 영상 편집이라든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전문적인 작업을 하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사실 클럽발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AI 기능을 통해서 인텔 딥러닝 부스트, 자주 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좀 단순하게 속도를 좀 빨리 올리게 하는 머신러닝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CPU에서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GPU가 그걸 분산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양산품 나오면 제가 성능편을 통해서 한번 좀 벤치마킹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를 블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좀 고급스럽고 보이네요. 네. 블랙 컬러는 뭐 이런 부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키보드 이렇게 그 폴리카보네이트 필름 들어가 있어서 물 쏟아졌을 때 누수 지연이죠. 문제가 아니라 그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뭐 시제품 가지고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뭐 이 정도 선에서만 하고요. 네. 제품 출시되면 구입해서 편안하게 한번 긁어보고 두드려보고 뭐 물고 뜯고 삼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